병사군 10만이 더해져서 55만의 총공세가 있었죠. 14,000명을 태우고 기적적으로 탈출하게 됐죠. 그 과정에서 김치 5시에 태어났는데 그날 크리스마스 날 그렇게 전쟁통에 태어나셨으면 야, 이 사람은 정말 어떤 끈질긴 메르세데스 빅토리오가 그 기적의 중심에 이제 서게 되죠. 화물선이었는데요. 예, 19일부터 그 탈출 시작됐답니다. 19일부터 시청 뭐 공무위라든지 그다음 방공천리라든지 그거는 민주 비난을 보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재선적인 그 업을 한다든지 배를 갖고 있던 그 사람도 비난 왔고 지금 제일 마지막에 이제 금화팔찌명이 이제 그 자기 자력을 필요 못 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김배일 이제 기독 쪽에서는 행복하시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그 한기북도 사람들은 김배일 장군한테 이제 부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이 부탁한 바람에 이제 그 미하트 장군이 많이 움직여가지고 비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생각 꼭 비난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의지 때문에 아마 그 출산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절실한 게 미군들한테도 사람이 우선이긴 하니까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막 이렇게 출산하는 과정이나 뭐 부모님들 도움을 주셨던 그런 분들 중에 뭐 지금도 연이 닿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만나거나. 만나보셨어요, 그분? 처음에 제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러더니 뱃놈 배에 태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이해를 못한 게 제가 그제도 살고 있는데 왜 배에 태어났느냐. 그래서 그래 물어봤더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옛날에 흥남 비나 갔다. 아버지 엄마는 그 배 이름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한대를 딱 들어가니까 이제 미리 빅토리오다. 그다음 그 흥남에서 매주 출발했다. 그때니까 이제 그때 흥남 사람하고 이제 그 성쪽 사람들 전부 다 그 배를 타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이경필 씨가 타고 왔던 그 배, 그 메르세데스 빅토리아호. 네네. 그 배는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이게 그 이후에 시애틀로 갔다가요. 다시 베트남전에 투입이 되죠. 베트남전까지 또 가고. 그러다가 이제 1971년에 퇴역을 하는데요. 아쉽게도 1993년에 중국의 고철로 팔립니다. 고철로? 아이고 아쉬워라. 너무너무 아쉽죠. 보존이 돼서 사실 역사에 남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 이런데 조금만 좀 의식이 있고 좀 개념이 있었으면 이런 정말 이게 역사의 증인 산 산물 아닙니까? 우리나라 갔다가 거제도에 갔다 이렇게 박물관에 나왔다가 박물관에 못 들어가면 거제도 항구 어디 쪽에다가 이렇게 한 자리 잡아서. 그다음 제일 고생하는 게 남자가 여자분들이라고요.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배 출산했지. 그다음에 요즘 사람들은 출산하면 몸조리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것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바로 또 나가서 일하시고. 저는 사실 실감 못하죠. 근데 저희도 이제 어려서 유년 시절에 그렇게 이제 넉넉한 가정이거나 그러지 못하고 또 아버님이 저는 어려서부터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 고생하시는 모습 많이 봤지만 이 선생님에 비하면 정말 그건 고생도 아니었구나. 난 정말 행복하게 그렇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전쟁 날 때 6살이었어요. 6살에 전쟁에 나가지고 정전된 것이 이제 우리가 8살 때 정전이 됐거든요. 그때 다 부서지고 다 부서졌잖아요. 폭격 맞고 뭐 다 부서지고 농사도 못 짓고 하니까 이 겨울에는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겨울에 정말. 그래서 우리 그 어린 나이에 곡괭이 짊어지고 전부 산으로 갔어요. 먹을 수 있는 건 물은 깡깡 얼었는데 물이 그때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니까 물이 이렇게 얼어 이렇게 두껍게 깰 수가 없어요.
물고기도 못 잡아먹지. 산으로 왜 가느냐면 칡뿌리 캐 먹으라. 그래서 그 칡뿌리도 캐면 땅을 고기로 찍으면 불이 팍팍 나요. 이만큼 얼어가지고. 땀뻘 뿌리면서 이만큼 파고 나면 그 밑에는 칡뿌리 캐가지고 그 칡뿌리 먹고 살았어요. 지금. 그야말로 칡뿌리 나무 뿌리 먹고 그 얘기가 여기서. 그때 아마 떠올리시고 지금 눈시울이 너무 촉촉히 젖으시기도 하고 그러셔서 가지고 네, 생일 축하곡을 한 번 더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예, 좋습니다.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또 많이 들으시는 노래 중에 한 곡을 뭐 옆에서 이렇게 들려드리면 더 생생히 추억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거리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웃으며 기다린 크리스마스 어른들도 아이들도 은종을 만들어 웃으며 크리스마스 다가오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사실 저 2014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네. 혹시 이 전쟁 역사상에 네. 우리가 2014년도에 그 얘기하고 기억해야 할 만한 무슨 사건 같은 건 없나요? 2014년은 사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근데 오늘 크리스마스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1차 세계대전에도 크리스마스하고 연관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7월에 발발을 했거든요. 일단은 전쟁을 개시한 독일 측 생각은 전쟁은 3개월 이상 안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슐리펜 계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병력을 1대 9로 나눠 놨습니다. 1인 병력이 적을 유인하면 나머지 9로 뒤를 가서 확 치는 이른바 해머 전술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술이 기가 막힌 전술이었거든요. 근데 전쟁 발발하기 직전에 슐리펜 대신에 이제 몰트게라는 장군이 요 계획을 바꿔버립니다. 7대 3으로 바꿔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작전이 실패하면서 교착 상태가 아주 길어지죠. 전쟁 발발해서 3개월 정도 끌 전쟁이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때까지 다가오게 되죠. 바로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작지만 아름다운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1950년대 그때 전쟁 그 장지로 전쟁도 크리스마스 전까지 끝내겠다고 했었다고 하던데. 그렇죠. 예. 참 아쉽죠. 근데 사실은 이 서양에서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2001년 그 9.11 사태 이전까지는 어떤 그 암묵적인 룰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어떤 이슬람 단체에서 공격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슬람 단체에서 어떤 라마단 기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라마단 기간에서는 또 적어도 그때는 전투를 하지 않는 이런 게 있었는데 9.11 사태 이후에는 이런 게 뭐 이런 룰이 없어졌죠, 완전. 이 라마단 뭐 이거 뭐 이제 그 9.11 사태 이후에는 다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막 뭐 테러고 전쟁 뭐 이제 막 하는 거고. 오히려 라마단 기간 동안에 그 그러니까 이슬람 무장 세력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고기를 급습을 합니다. 일부러. 예. 바로 라마단. 그래서 일부러 라마단 기간 동안은 오히려 테러 조직들이 몸을 더 낮추고 있어요. 그 종교적으로 서로 이렇게 같은 종교는 아니어도 존중의 의사가 완전히 무너진 거네요. 완전히 없어졌죠. 9.11 이후에. 그게 요즘 그렇게 됐죠. 근데 1차 대전 당시만 하더라도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휴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막상 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피해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일단 정전을 하자라는 분위기가 이제 뭐 나타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전이 되지 않았는데요. 놀랍게도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독일군과 연합군 사이에서 거의 10만 명이 휴전을 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실제로 있었다고? 네, 실제로. 사건이? 네, 실제로. 오, 그래요? 예. 그게 편지가 하나 발견됩니다. 그 영국군 그 베이커 하사가 집에 보낸 편지가 아주 이제 98년 만에 발견이 되죠. 보니까 우리 독일군하고 휴전했어. 랄랄라. 그리고 뭐 찍은 사진도 많고요. 이런 게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되죠. 베이커 하사의 그 편지 내용 중에 이제 독일 장교가 이렇게 해서 그 이제 뭐 크리스마스 캐롤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잠시 휴전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이 대목에서 또 한번 우리 박강무 씨 참 모처럼 나오셨는데 노래 한 곡만 더 신청해 들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가수는 사실 이런 그 특별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노래밖에 할 게 없는데 이렇게 전쟁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시면 사실 이렇게 같이 대화가 되진 않지만 너무 정말 영화의 이 얘기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막 거기에 막 빠져들다가 노래하는 것도 있겠어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아요. 근데 이 기자, 그때 그러니까 이 하사의 편지 내용처럼 곳곳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사실 휴전은 이틀밖에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령부에서 이걸 허용하진 않았어요. 이틀밖에 아니라 이틀 씩이나 나오라 그러지 그 당시에. 근데 놀라운 건 이듬해 2월까지 그쪽에 있던 병사들이 서로 허공에다 총을 쏩니다. 상대방 두지 않고. 왜 만나서 이발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고 축구도 같이 했었는데 그랬던 사람들 총을 어떻게 그걸 쏘겠습니까? 근데 사령부에서 난리가 나죠. 전투 행위를 안 한다고. 근데 실제로 이런 것을 이렇게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나온 게 있어요. 좀 보실까요? 전쟁터에 찾아온 크리스마스의 기적, 그 순간을 담은 영화 메리 크리스마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 북부 독일군 점령 지역에선 100m도 안 되는 거리를 사이에 두고 독일, 프랑스, 영국군의 숨막히는 접전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다가온 19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기적의 발단은 노래였다. 스코틀랜드 전통악기인 백파이프 반주에 맞춰 부르는 영국군의 노래 영원한 고향을 꿈꾸네가 고요한 전쟁터에 울려 퍼진다. 노래에 대한 화답으로 캐롤을 부르는 독일군. 노래가 끝난 후 이들에겐 전장의 긴장감보다 크리스마스라는 기대감이 더 커져 있었다. Hablábamos de hacer un alto el fuego por Nochebuena. ¿Qué le parece? La guerra tampoco es que se vaya a decidir esta noche. No creo que nadie nos censure por dejar las armas en Nochebuena. 이 순간만큼은 전쟁의 덧없음을 느낀 프랑스, 영국, 독일군의 지휘관들은 결국 크리스마스 이브 동안 전투를 중단하는 휴전을 결정한다. 서로에게 겨눈 총을 잠시 내려놓고 한 발 다가가 가족 사진을 함께 구경하며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는 군인들. 지휘관들 역시 서로에게 샴페인을 따라주며 크리스마스 이브 휴전을 위한 축배를 든다. 크리스마스 휴전을 위해, 크리스마스를 전쟁터에서 맞이하는 군인들을 위해 폭죽이 하늘 높이 솟아오른다. 그리고 휴전이라는 기적 앞에서 들려오는 아베 마리아. 노래를 듣는 군인들은 가족을 생각하며 남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조용히 숨죽여 앞날을 위한 기도를 올리기도 한다. 그렇게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았다. 휴전을 약속한 하루는 이미 지났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휴전이 끝나지 않았다. 백파이프로 연주되는 노래를 들으며 세 나라의 군인들은 전쟁에서 희생된 전우의 시신을 함께 묻어주기 시작했다. 희생된 전우를 묻어주며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는 이들에게는 이미 서로에 대한 경계심은 찾을 수 없었다. 함께 어울려 축구도 하며 평온한 하루를 보내는 세 나라의 군인들. Venga, Moralet. Vamos. 하지만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크리스마스가 끝나며 함께 끝이 났다. 전쟁터에 가해지는 폭격으로
또다시 서로에게 총을 겨누어야 하는 자리로 되돌아가야 했다. 전쟁터에서 일어난 단 하룻밤의 기적이었기에 영화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 어느 크리스마스 캐럴보다 더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등줄기로 참 소름이 쫙 돋네요. 결국은 사실은 지구촌에 같이 산다는 온 인류가 같은 형제인데, 이게 참 영화라고 하지만 사실 실제로 있었던 얘기군요. 이게. 예, 그 이후에 보면 그 양군이 같이 찍었던 사진도 많이 발견됐고요. 여기에 관한 다큐멘터리도 많이 나왔었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예요. 조금 전까지 서로 죽이고 총 쏘고 하던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인데. 사실 전쟁은 없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이게 사실 군인들도 뭐 이렇게 겨냥을 하고 총을 쏘긴 하지만 딱히 그 상대방을 뭐 알아서가 아니고 그렇죠. 수동적인 거잖아요. 근데 항상 저런 전쟁터에는 저렇게 이제 멋진 연주자나 아니면 멋진 목소리를 가진 감동을 줄 만한 이런 분들이 좀 가서 저거를 그냥 잠깐 휴전의 목적이 아니고 휴전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휴전을 했다가 마음이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며 사는 것도 바쁜 세상이라고 하는데 다시 전쟁을 안 하게 되는 결말로 좀 가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좀 우리나라도 좀 전쟁은 좀 신사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막 그냥 반칙하지 말고. 유럽이라는 국가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대부분 공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공통적인 종교적인 일치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가능했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남과 북은 한 핏줄 아닙니까? 같은 핏줄이고 다 같은 부모고 다 지금 그러니까요. 저 북한에도 계시고 이렇게 한 그런 관계들인데 이렇게 반칙들을 많이 하고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래전에 뉴욕타임스지가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산타크로스가 있다고 믿느냐 어떠냐 물어봤더니 참 많은 주장들이 나왔는데 결국 신문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산타크로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건 확실하다. 산타크로스는 있다. 소망의 차원에서. 네. 참, 이 세상에 참 우리가 살면서 다 소망하는 바가 다 있죠. 누군 다 소망하는 바가 있는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글쎄 그저 어떤 소망들을 하고 계실지, 또 시청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좀 없었으면 하는 소망을 해봅니다. 네. 전쟁과 음악 사이, 오늘은요 박강수 씨의 캐롤송 메들리로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